안녕하세요. 의학의롱 제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골격계에 대해서 시작을 좀 했었죠. 오늘은 골격계의 고래 구조, 1장의 골격계의 고래 구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래 구조는 뼈의 구성부는, 골은 어쨌든 뼈를 얘기를 하는 거죠. 뼈의 구성부는 무기질이 45%, 유기질이 35%, 수분이 20%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자, 뼈의 구조를 보면은 골막, 골수, 연골, 해면골, 치밀골 이렇게 구조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우선 골막부터 볼게요. 골막은 뼈를 둘러싸는 섬유성 결합 조직의 막으로 뼈의 영양이나 감각을 관리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게 보시면 우리가 그 갈비 같은 거 뜯을 때 보시면 거기 옆에 저는 그걸 잘 뜯어먹진 않는데 LA 갈비 같은 거 드시면 싹 발라서 뼈만 남기시는 분들이 있고, 그쵸? 끝에를 그거를 안 먹고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뼈를 감싸고 싹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걸 골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혈관과 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뼈를 보호하고 뼈를 재생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뼈 있죠. 소아의 뼈 같은 경우에는 골막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재생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골수는 뼈의 안쪽 공간에 위치한 부드러운 조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조혈기관. 이 조혈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피를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혈기관으로서 구성세포의 비율에 따라 적색골수와 항색골수로 나뉩니다. 우리가 여기 적색골수랑 항색골수를 얘기를 하는데 적색골수는 조혈 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항색골수는 노화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뼈를 촬영을 해보면 아이들, 이렇게 소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적색골수가 활발하기 때문에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 어른들 같은 경우에 있죠. 성인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돼요? 황색골수만 남아있어요. 한 25세 정도만 넘으면 한 요 정도로 황색골수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재생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우리가 연골을 볼 거예요. 연골 뭔지 아시죠? 연골은 근골격계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뼈에 비해서 단단하지 않은 섬유성 조직으로 원래 이 연골이 나중에는 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생 초기에는 임시적으로 뼈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골의 재생성을 나중에 한번 보실 건데 뼈 대신에 연골이 먼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뼈로 발생을 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면골은 영어로 저희가 스펀지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해면골은 뭐냐면 스펀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죠.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요. 그래서 망상골, 이제 그물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서 망상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해면상의 불규칙한 형의 골수강으로 있는 조직으로 우리가 이제 겉에 머리를 보시면 두개골 보시면 두개골을 딱 잘라서 보시면 여기 끝에는 치밀골이라고 단단한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안에 해면골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무게를 좀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면골질은 그 밖이 치밀골질에 쌓여 있어요. 예외적으로 위턱뼈나 아래턱뼈는 치아가 닿는 부분이 같이 노출되어 있는 곳도 있고 치밀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팩트본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우리 머리 때려보면 어때요? 되게 단단하죠? 쉽게 잘 부서지지 않아요. 뼈 표층의 단단한 부분을 이루는 피질골로 혈관을 중심으로 하버스관을 중심으로 골질과 골세포와 동심원상에 배열되어 나이테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경계한 악교줄로 형성되어 있다.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실 거는 없고 중요한 거는 그 해면골을 싸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치밀골은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시죠? 해면뼈 어떻게 생겼어요? 그림에 보시면 점점점점 스펀지 모양으로 그쵸?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해면뼈로 되어 있고 여기 뼈 끝선 보이세요? 골단선 여기를 우리가 성장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뼈에는 혈관도 있고요. 혈관도 흐르고요. 그쵸? 여기 끝에 골막 이렇게 딱 뒤집어 봤을 때 여기 뼈를 이루고 있는 골막이 있어요. 그리고 뼈 끝쪽을 골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뼈 끝쪽 그리고 여기를 골간단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골간, 몸통, 뼈 몸통이라 그래서 골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뚝 떼어놔서 여기를 딱 내서 보면은 끝에는 어떻게 돼요? 치밀골이라는 단단한 걸로 이루어져 있죠. 그 안에는 해면골, 스펀지본으로 쭉쭉쭉쭉 구멍이 나 있는 채로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골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골수관, 그리고 골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크만 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까지 저희가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골의 성장과 재형성이죠. 성장과 재형성을 보면 골은 어떻게 돼요? 항상 성장을 해요. 항상 재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우선 첫 번째, 조상이 있어야 되겠죠. 조상님, 골 조상세포가 있어요. 골 조상세포가 쭈쭈쭈쭈 엄마를 낳아줘요. 골모세포 엄마를 낳아주면 이 골모세포에서 뼈를 계속해서 재생을 하고, 그쵸? 아이를 낳았어요. 골세포가 됩니다. 드디어 골세포가 되죠. 근데 애가 계속해서 자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인이 되겠죠. 나중에 100살이 되면 키가 막 6m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골세포, 파먹는 파골세포. 편하게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성장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골을 파먹는 파골세포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골조상세포는 골막이나 골내막 및 골수에 분포하고 유사 분열을 해서 증식, 골모세포로 분해를 합니다. 골조상세포, 우리 조상님이 있으셔야지 엄마가 태어나죠.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게 골조상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모세포로 분화가 돼요. 골모세포로 이제 분화가 됐을 때 이거를 조골세포라고도 합니다. 조골세포라고도 합니다.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게 골다공증과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골다공증은 의학이론 시간에 저희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골다공증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 이게 숫자가 줄어들면요. 이 골모세포의 숫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골조상세포로부터 분화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골세포 한번 볼게요. 골세포는 완전히 발육된 골의 주된 세포. 조상님이 엄마를 낳고 엄마가 낳아서 결국에는 골세포가 된 거예요. 주된 세포예요. 그래서 완전히 발육된 골의 주된 세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골모세포가 골화되면서, 골화는 뼈처럼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 골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뼈처럼 변하면서 골 기질 속에 파묻혀 있는 것. 이게 어차피 계속 커지면 안 되고 계속 재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파골세포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 흡수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골 기질의 유기질과 무기질 성분을 분해하고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탈락된 세포를 파먹는 세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가 계속해서 탈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파먹는 세포.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쳤어요. 다치면 어떻게 돼요? 팔골세포가 먼저 나오게 됐죠. 뼈가 다쳤어요. 그러면 그 죽은 세포를 파먹어야죠. 그거를 먼저 파먹고 파골세포가 시작돼서 다시 골조상세포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오는 걸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팔골세포가 그 뼈를 파먹어서 그 영양분을 혈액으로 다시 내보내는 역할을 해서 계속해서 성장과 재생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골의 성장은 연골내 성장, 길이의 성장이 있고 골막내골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내, 우리가 말하는 그 막내가 아니라 막내골화라고 하는 폭의 성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길이의 성장, 그리고 얘는 두께의 성장. 연골내골화, 막내골화는 길이, 두께의 성장. 그래서 얘는 두꺼워지고요. 얘는 길이가 끝나게 됩니다. 길이가 성장이 끝나면 골단판이 소실된다. 골단판이 성장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성장판이 소실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골의 재형성을 보면 골화세포, 골모세포라는 게 새로운 골이 형성되고 흡수 과정에서 반복해서 진행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골세포는 오래된 뼈를 평생 동안 골 형성과 골 흡수 과정, 파골세포의 반복으로 평형이 유지되게 됩니다. 골의 형성을 볼게요. 처음에 연골,
아까 연골이 뼈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연골성 모델이 생겨요. 그러면 얘가 쭈쭈쭈쭈 변해서 여기 있던 1차 뼈, 1차 고라의 중심이 됩니다. 1차 고라의 중심이 되고 얘가 뼈에 막이 생겨요. 뼈막들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것만으로 살 수는 없죠. 영양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뚫고 들어옵니다. 쭉 그러면 치밀뼈가 여기에 뚝뚝뚝뚝 발달을 하게 돼요. 치밀뼈가 발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얘가 영양분도 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혈관을 통해서 받으면 여기 1차 중심이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얘네가 어디로 바뀌어요? 2차 뼈가 발생 중심이 골단 쪽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차 고라 중심이 골단 끝으로 변경이 되고 이쪽에서도 어떻게 돼요?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면골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얘가 결국에는 성장을 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요? 성장판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 끝에 양쪽에 성장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길이나 두께가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판이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뼈는 여기까지 자랄게 라고 해서 성장을 멈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골 같은 경우에는 길이의 성장이 끝나면 이 성장판이 다 닫히게 됩니다. 닫히는 게 아니라 닫힌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고래 분류를 한번 볼게요. 요거 파골세포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뼈가 성장하면서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게 여기에서 연골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연골이 뼈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다시 한번 연골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2차 고라가 되면서 여기서 뼈로 대체가 된다. 그쵸? 그리고 재생성, 우선 다쳤어요. 다치게 되면 여기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파골세포. 이곳에서 골 흡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뼈가 추가됩니다. 다시 한번 골 흡수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재생성을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 좀 볼게요. 고래 분류. 고래 분류는 굉장히 중요하죠. 골은 어떻게 하냐? 장골, 롱본, 장골, 긴 뼈. 우리가 대퇴골. 요런 데가 조금 긴 뼈라고 보시죠. 다리 쪽에 우리가 제일 긴 뼈가 대퇴골에 있죠. 그래서 장골, 긴 뼈, 롱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운데 흉골, 이렇게 평평골이라는 게 있어요. 평평하다, 납작하다라고 해서 플랫하다고 얘기를 해서 플랫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평평한 골, 여기 흉골, 흉곽에 있는 흉골을 보통 복장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평골의 대표적인 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골이 있어요. 단골은 뭐예요? 숏본, 짧은 거. 손목 같은 데 보면은 여기 뼈 있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단골, 조그만 뼈가 있고 종자골, 여기 보면 슬개골 쪽에 무릎 쪽에 있죠. 무릎 쪽에 종자골, 그리고 불규칙한 애들도 있어요. 얘는 이런 골도 아니고 저런 골도 아니고 조금 애매하게 생겼는데요. 이거 척추는 우리가 불규칙골이라고 설명을 해서 골을 이렇게 분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골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골은 말 그대로 롱본이에요. 팔다리에 있는 긴 뼈로 골단, 골간, 골막, 골수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단, 골간. 골단은 양쪽 끝에 있죠. 원위 분야, 근위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골막도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수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골단과 한 개의 골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골단 2개 있죠, 양쪽에. 2개의 골단과 하나의 골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안부에는 가늘어진 형태로 주로 두껍고 단단한 치밀골로 형성이 된다. 단단한 치밀골, 끝에 이 부분에 치밀골로 형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골수강을 형성을 하게 되고 중력을 지탱하거나 근육에 대해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고 해부학적 위치와 상완골, 여기 팔, 여기 긴 거, 상완골, 그리고 다리, 대퇴골, 그리고 요골, 척골, 요건 다 배울 거예요. 엄지손가락 쪽으로 있으면 요골, 새끼손가락 쪽에 있으면 척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골, 척골, 경골, 비골, 다리 쪽에 대퇴골 밑에 있는 두 가지의 다리가 있죠. 그 뼈를 병골, 비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골, 짧은 뼈 숏본이라고 하고요. 장골보다 짧고 운동 범위에 제한적, 수근골, 족근골 등의 분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불규칙골 모양이 복잡하고 특이하죠. 아까처럼 척추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고 특이하게 막 되어 있고요. 두개골, 골반뼈도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불규칙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래 분류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고래 명칭이나 구성을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고래 명칭이나 이 구성, 해부학적인 구성을 다 외워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이 뼈의 이름 같은 거는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암기를 하는 시간이 이제 딱 이제 주어진다. 이거 진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뼈의 해부학적 구조 먼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 성인이 되면 206개의 뼈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인이 되면 206개의 뼈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살펴볼게. 체간, 체지, 기타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간에는 두개골이 23개나 돼 있어요. 두개골은 좀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척추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기가 사실 쉬운데 그냥 경추, 흉추, 요추, 천추, 천미추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는데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뇌 두개골은 6종 8개가 있고 안면골이 9종 1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하나씩 밑에서 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체지, 상지, 하지 상지와 하지, 이거는 비교적 많이 들어본 것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쉽겠지만은 그래도 하지 쪽에 이 부분들을 그리고 상지보다는 하지 쪽에 좀 출제가 조금 많이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반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뼈의 명칭 쓰세요. 2점, 2점, 2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고래의 기능. 고래 기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고래 기능, 당연히 뼈는 우리 체형을 일으켜 세워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는 지지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 들어있죠.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뼈가 없으면 어떡해요? 이거 막 이렇게 넣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칼슘, 인산, 나트륨, 마그네슘 등 광물을 저장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색골수에서는 뭐를 해요? 조혈작용. 피를 생성해내는 조혈작용을 하고 있다. 연골부터 좀 살펴볼게요. 연골은 근골격계 전체에 널리 분포가 되어 있고 뼈에 비해서 단단하지 않은 섬유성 결합 조직입니다. 관절에는 두 개의 뼈를 이어주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게 뭐예요? 연골.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게 바로 연골. 두 개의 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생 초기에는 임시적으로 뼈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아까 보여줬죠. 그래서 연골의 종류를 조금 몇 가지 볼게요. 초자연골,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처럼 투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초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콜라겐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되게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체에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연골로 주로 관절면을 뒤덮는 관절연골과 골단연골, 호흡기계통에 참여하는 코, 후두, 기관지. 우리 코의 연골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코의 연골, 귀 쪽에 뒤에 연골 이런 거 있잖아요. 연골. 야들야들한 거 이런 거 다 연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늑골, 여기 늑골 쪽에 붙어있는 것도 다 연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찢어지지, 안박에는 잘 버티지만 잘 찢어지는 특성이 있다. 연골은 잘 찢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잘 찢어지는 특성이 있다. 탄성연골은 보통 귀에 있어요. 탄성연골은 여기 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계연골, 웨이도연골 등이 있다. 섬유연골, 매우 질겨요. 섬유연골 자체는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인대 혹은 건의 관절 인접부, 관절 인접부에 부착하는 부위로 세포 관절이 밀접한 교원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게 뭐냐면 추간판, 우리가 얘기하는 척추 쪽에 있는 추간판 이쪽에서 흔하게 조금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초자연골에 비해서 압박에 약하지만 잘 찢어지지는 않는다. 추간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찢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특징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연골의 기능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관절 연골은 뼈 사이에 마찰을 막죠. 연골. 우리가 연골이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무릎 쪽. 무릎과 무릎을 연결해주는 곳에 연골이 있죠. 그래서 연골이 다 닳으면 어떻게 해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다거나 이게 수술적 방법을 취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관절연골은 뼈 사이에 마찰을 막아요. 그래서 과도한 뼈가 이제 마모가 되는 거를 방지를 합니다. 우리가 연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닐 때마다 뚝뚝뚝뚝 소리가 점점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모를 방지를 하게 되고 완화를 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연골의 종류와 기능을 한번 볼게요.
관절의 연골은 윤활 관절의 원활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요. 섬유 연골은 뼈와 건과 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탄력 연골은 귓바퀴, 코 이런 기관 등에서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섬유 탄력 연골은 추간판 같은 거 있죠. 척추간판, 관절내 반월판 등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무게를 지탱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우리 또 중요한 거 한번 해볼게요. 관절. 관절은 굉장히 보상 쪽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관절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관절의 분류를 한번 볼게요. 운동성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이거는 부동관절과 가동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딱 들으면 어때요? 움직이지 않는 거. 얘는 움직이는 거.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절, 움직이지 않는 관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부동관절은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는 관절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결합 조직, 섬유결합, 연골결합, 골로 연결된 연골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동관절은 뭐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 자유로운 운동가 가능한 관절로 관절강을 가지고 있고요. 양쪽의 골은 연골로 덮여 있고 둘레는 관절낭으로 덮여 있습니다. 조직학적 분류를 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직학적 분류는 우리가 섬유관절, 그리고 연골관절 이렇게 또 나뉘고 있어요. 섬유관절은 보통 부동관절에 속합니다. 움직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관절로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골관절은 보통 두 사이가 연골로 결합되어 있고 뒤틀림이나 압박 시 제한된 움직임이 가능한 반가동관절. 반가동관절로 두 뼈 사이에 들어있는 구조물이 섬유조직 대신해서 연골일 때 그 형태의 관절을 연골관절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척추 같은 거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추간판이에요. 추간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섬유연골 결합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섬유연골 결합, 섬유연골이 결합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유리연골로 덮여 있고 탄력성이 있는 섬유연골 패드 형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척추 원반의 형태, 척추 사이 관절, 이게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연골 결합도 볼게요. 유리연골 결합은 유리연골에 의해서 연결되는 관절로 주로 뼈 발생 과정에서 일시적인 관절로 존재를 하다가 성장기 어린이에게서 긴 뼈의 뼈 몸통과 뼈끝 사이의 골단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라 그랬죠? 성장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장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 골단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은 섬유관절을 표시한 거예요. 섬유관절. 여기 섬유관절. 여기 치밀섬유 결합 조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움직이지 않죠. 이 머리가 붙어있는 봉합선들이 움직이지 않죠. 근데 이걸 또 다 관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두 개의 뼈가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관절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관절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치밀섬유 결합 조직. 얘는 떨어지지 않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치아 있죠. 치아에 이쪽에도 연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활막관절. 활막관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되신 적도 있어요. 2015년에 기출된 적도 있어요. 너무 존대를 했네요. 2015년에 기출이 된 적도 있는데 우리가 그 상해에 있어서는 사실 척추랑 무릎은 굉장히 중요해요. 호발하기 때문에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보상과에서 많이 그 보상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이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상에 대한 의학을 다루는 거잖아요. 보상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청구가 들어오는 거, 자주 보여지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활막관절은 무릎이에요. 딱 봐도 무릎이죠. 무릎인데 관절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활막관절은 모두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한 움직관절로 윤활액이 채워진 관절 주머니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윤활액. 여기 활액 있죠? 여기 관절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활막관절의 기능은 인체의 안정성, 강도 및 경직을 유지하고 동시에 명확하고 부드러운 넓은 범위의 운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가동관절이에요. 가동관절.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움직임이 굉장히 유난한 가동관절이다. 가동관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관절강이 있죠. 관절강이 존재를 해요. 관절강이 존재를 하고 그 안에 활액.
활액. 그 관절낭에는 윤활막이랑 섬유막이 또 나눠져 있어요. 윤활막 그리고 섬유막 이렇게 막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 활액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 뼈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기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뼈 끝부분, 여기 관절 연골, 여기가 뼈의 끝부분에 이 관절 연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막이나 인대는 뭐 여기 무릎 쪽에 있는 거 다 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이 활막관절을 치밀 결합 조직으로 구성된 인대들은 활막관절을 연결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탄력성이 있는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있죠. 팔. 어디를 관절이라고 하냐면 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관절, 조인트 관절이라고 표시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골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연결 형태에 따른 분류, 기계적 분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계적 분류가 생각보다 문제에 굉장히 자주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 내기가 되게 편하고 쉬워요, 사실. 그리고 별 3개. 별 3개. 별 3개 하고 볼게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차축관절, 활차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는 게 되게 쉬워요. 하나의 뼈에 차축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디에 있어요? 목에 있죠. 목 돌아가는 거 차축관절, 목. 그래서 경추관절과 요척관절의 해부학적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뼈가 다른 뼈에 의해서 형성되고 연결고리 내에서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의 최상단의 환축골과 경축골 사이에 위치하고 머리의 좌우 회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보시면 딱 알겠죠? 이게 경추 1번, 2번 이렇게 해서 차축관절, 활차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면관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표면이 앞뒤 또는 옆으로 미끄러지듯이 운동만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딱 봐도 쇄골 쪽이죠. 쇄골 쪽의 뒤에 견갑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디스크, 그리고 치골결합, 그리고 손목뼈 사이 관절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경첩관절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 경첩 아시죠? 옛날에 어머님들 이렇게 저는 지금도 갖고 있긴 한데 이렇게 경첩 문 열면은 거울 달려있는 함 같은 거 걔네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여기 경첩이 딱 달려있으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관절면 한쪽은 볼록하고 맞닿은 뼈의 홈은 오목한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오목한 모양의 팔다리를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관절, 무릎, 주관절, 수지관절, 팔꿈치, 손가락, 발가락, 이쪽이 한쪽 면으로만 되죠. 한쪽 면으로만 된다. 그리고 안장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 안장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안장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엄지손가락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동그랗게 다 움직이죠? 다 움직여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수군 중수지 관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수직으로 만나는 말한짝 모양의 뼈들로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동성을 가지고 주로 좌우 또는 앞뒤로 움직인다. 좌우, 앞뒤 다 움직이죠? 관절이 사실 엄지가 많이 꺾이면 되게 예술적인 게 많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한번 꺾어보세요. 꺾어도 끝까지 꺾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움직이는 건 어때요? 앞뒤, 좌우 이렇게 다 움직인다. 구상관절, 절구관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우리 이 골반뼈예요. 골반뼈에 이렇게 속회처럼 들어가 있는 뼈인데 구 형태의 뼈 끝이 다른 뼈 끝의 빈 공간에 끼워지는 형태의 관절로 굴곡신전, 회전, 외전, 내전 모두 가능하게 된다. 탈구를 막아주는 구조물이 추가적으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고관절과 견관절 어디예요? 어깨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과상관절, 타원형 관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딱 보시면 다 돌죠. 이렇게 돌죠. 돌아요. 그래서
타원형 컵 모양의 뼈끝과 타원형 컵 모양의 뼈끝이 끼워지는 형태로 대부분 방향으로 가동되나 회전은 제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걸 수근관절 그리고 중수지관절 그리고 환추라고 하는 거 경추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 배우실 거니까 그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그림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 계속 보시면 돼요. 요 말이 요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 형태에 따른 분류는 옛날에 객관식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주관식 문제로도 이제 단골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육은 사실 지금까지 출제된 적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출제될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육은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시고 그림으로 한번 보시고 수익근, 불익근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면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근육까지 보면은 우리가 뼈의 구조나 기능이나 이런 이제 분류나 이런 것들까지는 살펴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골절과 탈구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